안녕하세요. 단풍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작고 귀여운 일러스트 강좌에서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오늘이 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 그 선긋기와 그 선긋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긋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색연필에 필압을 이용해서 진한 선, 연한 선, 진한 선, 연한 선 이렇게 한번 그어보는 게 중요했고, 진한 선과 연한 선 사이에는 항상 중간 톤, 중간 단계의 선이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드렸어요. 그리고 선을 그었다면 이 선에서 선을 여러 번 그었을 때 생기는 면에 대한 또 면에 대한 명암의 차이, 그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표현 방법, 이런 것도 단계로 칸을 만들어서 진한 선부터 연한 선, 중간 단계 이렇게 해서 기초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책갈피를 제작을 했습니다. 책갈피에서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물체를 하나 그리는 걸로 저번 수업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면적인 부분을 했다면, 선과 면에 대한 이런 부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선과 면들이 만난 이런 입체적인 도형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육면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육면체로 이용해서 또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게 우리가 하려는 최종적인 목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물론 나의 어떤 스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긋기부터,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인 이번 시간에 하는 이런 기초 도형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기초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 도형을 응용해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하는 기초 수업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말은요, 모든 제가 하는 수업은 저의 주관적인 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저의 주관적인 그림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주관적인 그림 방법이 들어가지만 이런 육면체라든지 그라데이션, 명도 단계, 명암이 빛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다, 이런 거는 저의 주관적인 것보다 이런 모든 그림에서 기본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와 약간의 자신만의 그림 스킬이 또 포함된다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초 기법들을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만의 스킬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 수업 먼저 하고 이런 육면체를 응용해서 어떤 그림, 사물, 이런 물체들을 한번 그려보는 수업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습용으로 이런 좀 약간 매끈매끈한 요런 일반 스케치북 재질의 도화지라고 하죠. 이런 재질의 색연필 선이 잘 올라가는 요런 연습용 스케치북 하나 준비해 주시고, 저는 요렇게 프리즈마 색연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스케치북이랑
색연필만 준비하면 충분히 기초 수업은 따라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초 수업 끝나고 제작하는 그런 그 재료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재료 구매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육면체 수업은 제가 손그림 일러스트라는 또 그 그림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을 텐데 그때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은 또 좀 더 그 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 비해서 지금은 제가 정말 기초 영상을 올리려고 이 수업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고 예쁜 작고 귀여운 일러스트 기초 강좌라고 한 것도 정말 그냥 작고 귀엽게 그리는 그 그림들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이렇게 투시는 넣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육면체에서 이렇게 밑으로 위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소실점 이것까지는 안 갈 거예요. 소실점에서 여기도 요렇게 서로가 만나면 이런 미술학적인 이런 소실점 여기까지는 안 가고 어떤 육면체가 있으면 그냥 요 육면체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형태가 있으면 요 정도 요렇게 육면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요렇게 비춰졌을 때 그때 이 정도의 해가 빛이 모든 물체는 빛이 있어야지 그 빛 안에서 어둠과 밝음을 표현해서 입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빛이 온다고 생각하고 설정하고 요 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선이 물체를 약간 45도? 이 정도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도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윗면을 일단 그어줬습니다. 윗면을 그려준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지금은 투시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정말 가볍게 그릴 수 있는 그림들로 그려보겠습니다. 육면체.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이 각도 그냥 똑같이 가겠습니다. 똑같이 가고 이 내려오는 이 선과 같게 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하면 네, 육면체가 나왔죠. 약간 정육면체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빛이 요렇게 내려와요. 빛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라데이션 줬을 때 가장 진한 면이 면이 있었고 또 가장 연한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렇게 육면체에서 세 면이 있을 때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가장 밝겠죠. 그럼 이 부분은 가장 밝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은 받지만 윗면보다는 덜 받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했을 때 1번 부분이 가장 빛을 많이 받아서 가장 밝은 부분, 그라데이션을 쳤을 때 가장 밝은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요 면이 중간 톤, 중간 단계의 밝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둡겠죠. 그렇게 됐을 때 밝은 면부터 칠할 수도 있고 칠하는 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어둠부터 먼저 잡아주는 게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밝은 부분을 일단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는 밝은 부분을 비워두는 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보면은
밝은 부분은 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정이 안 되는데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두움을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정말 밝은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그때 손을 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서도 왜 여기부터 칠하냐면 또 이 어둠 속에서도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요 밑면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쓱 내려주시면 돼요. 뭐 표시는 잘 안 나겠지만 화면상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쪽 면이다. 여기는 점점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또 역광이라고 하죠. 역광이 생겨서 겠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떤 그림을 그릴 때든 또 이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역광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역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도 여기 이 부분보다는 여기가 조금 연하다는 거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두 번째 톤 중간 톤이기 때문에 3번 색감보다는 조금 이렇게 연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해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쪽 면이 조금 더 밝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어둡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면과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간 하이라이트가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 부분은 살짝 이렇게 조금 하얗게 비워두면서 이렇게 재색을 해 나갑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연하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좀 비교했을 때 별로 여기가 안 연한 것 같은데 하면 진한 부분을 또 언제든지 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가져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다음에 해가 이쪽으로 띵 받기 때문에 이쪽은 정말 연하게 이렇게 깔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윗면은 이렇게 깔아주고 색을 펼쳐주면 되겠죠. 이게 기본 육면체에 그 명암을 넣는 순서이고요.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자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진하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에서도 뒤로 갈수록 그림자가 흐려지는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육면체에 대한 기초 색연필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기초는 여기까지만 알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기초만 일단 숙지하시고 제가 오늘 그릴 육면체를 뭐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면체로 된 사물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 제가 사용한 종이는 파브리아노 엽서 패드라고 앞면은 그림 그릴 수 있는 일반 그 도화지처럼 돼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엽서
뭐 보낼 수 있는, 글 적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용지입니다. 제가 주로 엽서 패드에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제가 그 전에 그렸던 그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뭐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이거는 수업할 때 제가 칠판에 붙여 놓는다고 시범작으로,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로 그린 것도 있고, 요렇게 작은 요런 그림들은 제가 색연필로 그려서 인쇄한 그림들이고, 지금 보이는 요런 것들은 제가 수업할 때 뭐 디저트 그리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그리고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 그림들을 주제로 했던 그 수업이라서 음식 그림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제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도 디저트 그림에 가까운 디저트 그림이네요. 디저트 그림을 제가 그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종이가 250g 정도 되다 보니까 되게 도톰하고 이런 약간 엠보싱 같은 것도 약간 적당하게 있어서 색연필 그림 그릴 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그릴 그림은 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저기 왼쪽에 있는 시리얼 통을 배속 없이 육면체를 응용해서 그린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주변 그림까지 그리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연필로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연필로 먼저 그리는 것부터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연필로 연하게 그리고자 하는 도형의 그 육면체 모양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정사각형 모양을 그냥 반듯하게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윗면과 옆면 두 면이 다 보이도록 해서 총 3면이 그림 안에 들어오도록 구도를 잡아서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치는 되도록이면 저는 좀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리면서 어차피 그 연필이 아니고 샤프인데 제가 계속 연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샤프로 스케치를 하는 것은 그때 좀 흐트러진 그 도형이나 그 구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로바로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수업에서는 연필로 깔끔하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색연필로 채색하는 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다 보니까 형태가 조금 이렇게 통통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그 물체의 그 부피를 조금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연필로 하나, 어차피 색연필로 하나 수정하는 거에는 색연필로 바로 그려도 수정하는 거에는 저는 그릴 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초 수업에서는 저는 밑그림을 샤프로 그리는 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 이런 두께면 좀 약간 통통하게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 형태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진하게 제가 스케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스케치하고 나서 이 밑선은
또 지우개로 한번 지우고 네, 색연필로 칠할 거라서 일단 스케치할 때는 네, 스케치에 집중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통 위에 보면 그 뚜껑에 그 홈 같은 게 있잖아요. 홈이라고 해야 되나? 딱 뜯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요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그 부분도 그 도형이 가는 방향대로 선을 그어가지고 그 윗면에 약간 둥근 부분도 같이 처리해줘서 그 가는 방향이 항상 같아야 돼요. 약간 윗면을 평행하게 약간 마름모 평행 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네, 위에 그 뚜껑 따는 부분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제 그 박스 그 겉면에 그 뭐 그림들을 네,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할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시리얼은 아마 있기도 있을 텐데 일단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일단은 그렸어요. 사실 참고하려고 이렇게 시리얼 박스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는데 막 크게 예쁘거나 빨리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 시리얼 박스를 안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좀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는 제가 색연필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0.3mm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그 0.3mm 샤프가 저는 이렇게 스케치 깔끔하게 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0.3mm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리얼 박스 안에 저는 이제 곰돌이 한 마리를 지금 그리려고 이 박스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맥북을 같이 켜놨더니 맥북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곰돌이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곰돌이도 이 상자가 그 가는 방향대로 상자의 그 기울기대로 이렇게 곰돌이를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선 헷갈리지 않게 바로바로 지우고 선 다듬어 주는 것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되게 초점이 흐리더라고요. 제가 손에 초점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초점도 좀 신경 써서 그림을 그려야겠더라고요. 이렇게 배속 없이 그릴 때는
저도 이제 그 샤프로 그 밑그림을 그릴 때는 희한하게 저도 색연필로 그릴 때는 바로 그릴 때는 되게 좀 빨리 그리는데 어차피 샤프로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좀 신중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면에는 그런 그 바코드 이런 것도 표현해주면 되게 막 간단한데 이런 바코드 같은 거 같이 묘사해주면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고 그림의 완성도도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과자 박스라든지 뭐 이런 쿠키 이런 거 그릴 때 바코드 자주 그리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옆면에 뭐 시리얼 재료라든지 이런 거 원산지 이런 부분 적힌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냥 네모 박스로 하나 표현해 주고요. 이 정도면 이제 뭐 디테일하게 이런 박스 내부에 외부에 있는 뭐 묘사는 끝난 것 같고 위쪽에 시리얼 글자를 적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한 것 같고요. 육면체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디저트 그림 종류로 이렇게 시리얼 박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채색하기 전에 지우개로 이렇게 연필선을 좀 연하게 지워줬습니다. 그리고 색연필 그림에서도 한번 뭐 발색해보게 옆에 여분의 종이 놔두고 색칠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요런 뭐 연한 하늘색, 저는 또 연한 하늘색, 연한 연두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칠하는 색이 그 1단계 채색이라고 하죠. 근데 1단계 채색에서도 요거는 일단 박스고 그래서 크게 명암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텐데 일단 1단계 채색 중에서도 그 진한 부분을 먼저 채색하고 사실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명도 단계가 많이 나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시리얼 박스를 그리다 보니까 요 그림이 있는 쪽이 좀 밝아야 될 것 같아서 평균적으로는 빛이 왼쪽에서 오는 설정을 많이 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를 보면서 빛도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오른쪽으로 와야지 그 메인 그림이 좀 더 밝게 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곰돌이하고 요 그림이 그려진 곳을 밝게 표현하고 그 왼쪽 면을 어둡게, 어떻게 보면 왼쪽 면이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가장 어두운 면이 되겠죠. 그리고 윗면은 뭐 윗면대로 좀 조금 연하게 풀어줘야지 요 앞에 그림이 더 돋보이니까 아무튼 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 채색 먼저 올리고 네,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정배속으로 제가 색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지루하시기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따라 그리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리는 게 보시다가 지겨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정말 저를 보고 같이 지금 함께 그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그 정배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는 이 그림은 제가 중간에 뭐 딴짓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편집을 했고 그리는 과정이 전체적으로는 제가 계속 실제로 그리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은 제가 이 엽서 한 장 그리는데 그래도 그림 생각하고 구상하고 이런 거 치니까 한 1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스케치하고 뭐 촬영하고 이러는 그 과정까지 합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삼각형 이 부분도 레몬색으로 제가 한번 칠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너무 또 초점이 손에 가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1단계 채색이라 그냥 뭐 색칠만 쭉 하는 부분이어서 흐려도 조금 안심은 되는데요. 이제 혼자서 촬영하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를 못했네요. 그런 것도 정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되게 막 이렇게 명암 단계가 밝은 부분 엄청 밝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런 제가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또 이런 색상의 파스텔 톤 이런 색상의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명도 단계가 너무 크게 설정하지 않는 게 그림이 좀 더 귀엽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 요거 피치 핑크 색깔인데 예, 이 색으로 안에 시리얼 요 그릇을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색이 있으면 같이 뭐 칠해서 비교해보면 좋은데 같은 색이 없으면 또 각자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정말 제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본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올리지를 못해서 그래도 뭐 구독자 수가 또 얼마 전에 300명이 넘으셨고 그리고 이제 380명 이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중간에는 또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막 너무 이렇게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봐주시는 분이 있고 제가 또 도움이 된다면 또 제 하는 일 안에서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일단은 제가 올릴 수 있는 대로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더라도 2주에 한 번 이렇게 꾸준히 올려보도록 꼭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단계 채색으로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곰돌이도 이제 좋아하는 색으로 곰돌이 색칠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초점을 계속 맞지 않고 있네요. 네. 네, 이제 곰돌이까지 채색을 다 했고 이제 2단계 채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곰돌이 나비 넥타이 색칠한 요 색으로 나비 넥타이 색칠하고 그 옆면 오른쪽 옆면 시리얼 통의 옆면이 되겠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진하게 앞면과 옆면에 조금 차이가 나게 한번 왼쪽 면에 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채색을 한 그 색 위에 지금 색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그 옆면은 조금 더 진한 파랑으로 올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밑색을 제가 좀 파스텔 톤으로 깔아 놓은 다음에 좀 더 진한 색으로 색을 올리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그림의 느낌이 조금 파스텔 톤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투톤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냥 바로 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로 이렇게 채색을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일단 뭐 예를 들면 소묘를 할 때처럼 그리고 수채화를 그릴 때처럼 색연필 그림도 이렇게 색을 조금 섞어서 올리면 조금 더 내 그림이 조금 밀도가 있고 또 손을 한 번 더 댄 이런 조금 더 정성스러운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스텔 톤을 깔아놓고 위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2단계를 올리니까 색이 좀 더 어우러져서 더 이렇게 제가 본인이 원하는 색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쪽 면도 크게 뭐 차이는 안 나지만 앞쪽 면도 이렇게 또 명암을 줘봤습니다. 옆면에 이 긴 네모 박스에는 원래라면 그거 뭐 재료 설명 이런 부분이 막 적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적고 그냥 색칠로만 하고 여기 시리얼 그릇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명암 좀 넣어줬고요. 뭐 2단계 채색까지만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일단은 표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안에 우유가 이제 담겨서 좀 이렇게
우유가 조금 이렇게 넘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우유는 흰색이니까 무채색 그 계열로 그 명암을 조금 줘서 그 우유의 입체감을 조금 살려보려고. 네, 그래서 요거는 회색, 네, 회색이죠. 회색 중에서도 조금 약간 빨간색이 조금 들어간 회색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색이. 그래서 지금 제가 겉표지를 파랑 계열로, 하늘색 이런 계열로 했기 때문에 약간 빨간색이 가미된 이 회색을 쓰니까 또 파랑, 빨강 요게 이제 같이 보색으로 가니까 또 이렇게 쓰니까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리얼 알갱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손등으로 그림을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렇게 바코드 표시 그 선으로 그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 코, 입하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 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그 시리얼 그 그림이라든지 그 시리얼 상자에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저는 이제 귀엽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얼 글자도 적어주고, 일단 제가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해놓고 그 조금 연하게 지운다고 지웠지만 연필 자국이 남아있죠. 그래서 사실 조금 연하게 채색이 들어가고 파스텔 톤으로 그림을 그린 거라서 이렇게 살짝 연필 자국이 보임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형태감이, 제가 그 테두리 선을 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겉에 스케치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형태감이 잘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같이 그림 그리신다면 이렇게 스케치하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저는 좋다. 그 오늘 그림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본 정육면체를 이용한 그 시리얼 박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시리얼 박스와 어울리는 주변 그림을 그려볼 텐데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은 제가 4배속으로 편집을 했고 빨리 좀 그리고 저도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그 주변 그림은 스케치를 하지 않고 색연필로 바로 그리는 그림들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영상은 육면체 그림 여기까지고요. 그 4배속으로 그리는 그림들도 보시고 중간중간에 스톱 누르셔서 같이 따라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하게 이렇게 눈으로만 뭐 봐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도형을 응용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들로 제가 준비해서 또 영상 찍어서 그 3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그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